네, 하루 만에 지금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이 추세대로라면은 4천까지 가는 거가 다음 주면 나올 것 같아요. 딱 어떻게 시기 맞춰서 10월 안에 4천을 보여줄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했는데 두 달이나 빠르게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만큼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원이 원래 코스피 5천까지였는데, 그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긴 했었고, 뭐 내년에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남은 소원 하나 있다면은 이제 하나이글스 우승하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될까요? 이제 봐야 되겠죠. 우선 뭐 예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하나이글스 우승에다가 베팅을 크게 했었습니다.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베팅을 했는데 작년에는 우승 못했고 올해는 좀 하지 않겠나. 뭐 1년의 딜레이는 있지만 해주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포인트 가까이 오른다는 게 매수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개인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관이 정말 열심히 사서 코스피를 4천까지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들도 9월 달에 힘을 더했었고 10월 들어서는 기관이 사고 있고 개인은 9월, 10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뭐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무서울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지수를 올릴 때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신나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갑자기 열심히 사면서 순매수세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증시는 이제 거의 고점을 향해 가고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연일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지.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때는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좀 말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천이 넘었다고 해서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인들 투자가 점점 과감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인데 보다시피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3일 동안. 이게 저번에 5월 달에 50조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벌써 30조 원 이상의 예탁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 뭐 보다시피 증시가 오르니까 신용 잔고도 빠르게 올라서 24조 원까지 올라와 있죠. 상당한 거죠. 이 신용을 쓴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신용으로 또 이자를 이제 수취를 하는 증권사들이 또 돈을 벌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신용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 이익이 빠르게 좋아지고 또 이제 유동성이 증시로 들어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IPO를 한다던가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또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돈 벌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돈을 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뭐 세금 부담스럽죠. 규제 많으니까 살 수도 없죠. 실거주 하라고 하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남은 유동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죠.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 주식을 하겠지만 뭐 부동산 하던 사람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주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산다 그럴 때는 가장 핫한 아파트를 삽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는 안정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안전한 거, 국민주 이런 것들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장, 코스피 상승장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천이 넘으면 개인들이 더 그때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천 넘으면 우리는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4천 넘어서 얘기하면 또 늦었다 뭐라 할 거고 편집하면 또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악재만 없다면 4천을 터치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는데요. 우선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보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코로나 이후 트렌드는 국민주라는 게 있어요. 국민주는 모두가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 너도 카카오야 나도 카카오인데 너도 삼성전자야 나도 삼성전자인데 한 1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어야 되고 시총상위 대형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마 여기 1위부터 15위 안에서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저거는 절대 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에서 갑자기 국민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 좀 더 아래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국민주 반열에 올라온 게 인기 검색 순위 3위에 들어오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저 아래에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시총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8위까지 올라왔죠. 이런 주식들이 등장하게 돼요. 코스피 1위부터 10위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그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시대가 원하는 주식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주를 찾는 방법인데 아까 대형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마켓 시가총액이 큰 것들. 시가총액이 클수록 지금 이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이 넓은 영역 어딘가에 있는 기업들이 국민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행여나 없다 하더라도 점점 이 땅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은 걔가 국민주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시대 때는 네이버 카카오 있었죠.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그렇게 가고 있고 방산 원전 전력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뭐가 될까요? 알 수는 없는데 계속 더 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또 어떤 주도주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게 저는 에너지 관련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랑도 이어질 수 있으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로 인한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다 크고 에너지 기업은 국민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기 때문에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은 2차 전지도 에너지라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상승이 강합니다. 2차 전지 상승세도 왜냐면은 그때 2년 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있으면서 국민주 반열에 들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주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2차 전지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호재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최근 들어서 5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딱 대형주인데 안 오른 거는 바이오밖에 없어요. 그럼 바이오가 뭘 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AI, 그러니까 플랫폼과 AI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AI가 또 연결돼서 바이오로 가는 건지 AI가 에너지로 갈 건지 모르겠지만 이 AI라는 애가 토스를 쳐주고 내년에 스파이크를 때리는 종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내년 주도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뭐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만 신경 쓰고 있다 하면은 언젠가는 또 얘네들이 하나씩 등장하거든요. 그것들을 노리시면 됩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없어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찾아보고 다다음 주에도 찾아보고 계속 찾다 보면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 이제 순매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아까 보시면요.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제가 종목 안 넣어놨네요. 예, 어쨌든 보시면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 기관은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내리면 외인이 그때 환차익을 보고 매수세를 더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1,430원인데 1,300원대로 들어와 보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200원대까지도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으로 10%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나라에다 돈을 넣느니 한국에다 넣어서 더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환차익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주, 대형주들이 더 오르는 모습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환차익 관련주로 치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넣었다 뺐다 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큰 돈들이 들어오기 좋아서 환차익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4천 넘고 나서 또 국민주에다가 외국인들 환차익까지 계산하면은 이 대형주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더 랠리를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열받으면서 개인들은 대형주로 다시 쏠림이 들어오고 초보자들은 또 대형주로 들어오고 주식 고수일수록 대형주에서 중형주, 소형주로 빠져나가요. 돈이 슥.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대형주를 사요. 근데 대형주 랠리장이 와요. 초보자가 돈을 벌어요. 이제 중수, 고수 이분들은 이제 뒷목 잡는 거죠. 무슨 이런 장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그게 보통 이제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이 굉장히 강한 이벤트가 될 건데 여기서 다음 주에 뭐가 어떻게 벌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사라예보의 총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모든 악재가 끝나는 이제 정말 이제부터 증시 시작이야 라는 또 하나의 마크를 찍는 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정상회담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세가 물려 있고 규제가 물려 있고 트럼프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제 핵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얘기든지 다 나올 겁니다. 트럼프기 때문에 이 에이펙에서 본인 말이 얼마나 관심을 받겠어요. 관심 받을 수 있는 말은 여기서 다 하겠죠. 그래서 에이펙을 주도하지 않겠는가. 다른 지도자가 에이펙의 리더가 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본인이 다 끌고 나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또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지 않겠나.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자기가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뭔가 이제 되는 것들은 홍보를 해줄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붙어버리면서 계속 싸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새로운 총리가 등장했어요. 미국 편을 좀 강하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고립이 됩니다. 중국이 고립되면은 반사 이익을 얻는 나라가 지금은 일본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 모여 있는 상태예요. 중국이 너 나랑 친하지, 미국은 너 나랑 친하지, 일본은 제 적이랑 붙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구공을 4개를 갖다 놓고 축구를 하는 느낌? 누가 이길지 모르겠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환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완전 이제 물음표입니다. 증시도 물음표고 다만 이 구간만 잘 지나고 나면은 다시 뭐 정상들이 모여서 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탈세계화로 가는 사건이 될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 리스크였던 악재들이 모두 해소가 되는 사건이 될 거냐 이거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바쁘시더라도 월말이라 좀 바쁘다 하더라도 좀 증시를 잘 지켜보고 에이펙 뉴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다행인 건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자꾸 사건이 벌어져서 대처가 안 됐는데 이제는 낮에 사건이 벌어지니까 낮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에이펙이 열리니까 또 에이펙 관련 한국 증시를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요. 또 영상들 자주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